지금 서울이 말이죠. 거대한 지정학적 드라마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드라마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두 거인,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한국의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오늘입니다. 2025년 10월 27일. 지금 전 세계의 눈과 귀가 바로 여기 서울로 쏠리고 있어요. 왜냐고요? 미국과 중국, 이 두 초강대국의 정상이 정말 앞으로의 판도를 결정지을지도 모를 그런 중요한 회담을 위해서 마주 앉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게 대체 어떤 회담인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게 그냥 만나서 악수하고 사진 찍고 그런 차원의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는 기술, 자원, 그리고 안보 문제까지 아주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하나의 거대한 전선이 만들어진 거죠. 지금 협상 테이블 위에 뭐가 올라와 있는지 한번 보세요. 반도체랑 AI 기술, 이거 완전 핵심이죠. 그리고 휘토류 같은 배터리 소재, 관세 문제, 심지어는 펜타닐이라는 마약 문제까지 나왔습니다. 이 문제들이 다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막 얽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게 합쳐져서 하나의 거대한 기술, 자원, 그리고 안보 전쟁터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갈등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과 마주하게 됩니다. 뭐냐면요. 양쪽이 서로 아주 강력한 경제적인 카드를 하나씩 손에 쥐고 팽팽한 전략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한쪽에서는 미국이 우리가 가진 최첨단 기술 너희한테 안 팔아 하면서 딱 문을 걸어 잠그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중국이 그래? 그럼 그 기술 만드는데 꼭 필요한 원자재는 우리가 쥐고 있는데? 하면서 맞불을 놓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꺼내든 카드가 바로 그 유명한 십스 법안이고요. 중국은 갈륨이나 흑연 같은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 허가제로 응수하고 있는 거죠. 정말 팽팽하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중국이 가진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전 세계 희토류 정제 시장의 무려 85%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어요. 85%요? 이건 거의 독점이라고 봐야죠. 사실상 전 세계 첨단 산업의 목줄을 중국이 쥐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럼 이런 거인들의 싸움 속에서 반도체와 배터리 이 두 분야에서 세계적인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상황일까요? 정말 궁금해지는 지점이죠. 정말 말 그대로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심정일 거예요. 한쪽에는 우리 안보를 책임지는 동맹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우리 물건을 가장 많이 사주는 최대 시장이 있습니다. 이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걸린 어마어마한 이해관계 속에서 생존을 위한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계산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거죠. 이 표를 보시면 한국의 딜레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게 정말 흥미로운데요. 미국은 안보 동맹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술 파트너죠. 수십억 달러의 투자가 걸려 있고요. 반면에 중국은 어떻습니까? 2013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놓친 적 없는 우리의 최대 수출 시장이고 또 반도체나 배터리를 만들 때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소재를 공급해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정말 어느 한쪽도 포기하기가 힘든 구조죠.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이러면 어떨까 하는 식의 이론적인 고민이 아니에요. 실제로 한국은 어느 한쪽을 선택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주 현실적으로 그리고 정말 뼈아프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의 일이죠. 네, 바로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입니다.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당시 우리는 안보를 위해서 미국과 함께 이 시스템을 배치하기로 결정했었죠. 그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중국의 반발은 정말 즉각적이고 상상 이상으로 거셌습니다. 갑자기 한국으로 오던 중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겼고요. 마트에서는 한국 제품들이 사라졌습니다. 한마디로 비공식적인 경제 보복이 시작된 거죠. 이 사드 사태는 정치적인 선택이 얼마나 혹독한 경제적 대가를 치를 수 있는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그 쓰라린 경험을 한 한국이 과연 그 교훈을 바탕으로 지금의 이 엄청난 압박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는가? 바로 그 전략이 중요하겠죠. 현재 한국이 취하고 있는 전략은 크게 세 가지 기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준수. 미국의 기술 규제는 일단 따릅니다. 둘째, 유지. 그렇다고 중국을 아예 등질 수는 없으니까 가능한 선에서 공급망은 유지하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가장 중요하죠. 바로 위험 분산.
한 곳에 몰빵하면 위험하니까 유럽, 동남아, 호주 등으로 공급망을 적극적으로 다변화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하는 아주 정교하고 어려운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복잡한 줄타기는요, 단순히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무역 문제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최근 미국은 펜타닐 같은 마약 문제, 즉 안보 문제를 경제 협상 테이블에 함께 올려놓고 있어요. 이 문제에 합력해주면 경제적으로 이런 걸 고려해 볼게 하는 식으로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와 안보가 완전히 하나의 패키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 있죠. 역사의 첫 총성은 대포가 아니라 공장과 광산에서 울린다. 이 말을 지금 상황에 대입해보면 어떨까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칩과 광물을 둘러싼 싸움이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 글로벌 권력을 누가 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런 싸움이라는 걸 딱 꼬집어주는 말 같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걸 살펴보고 나니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지금 한국이 하고 있는 이 초강대국 사이에서의 아슬아슬한 균형 잡기, 이게 과연 문제를 피하려는 소극적인 회피일까요? 아니면 이 험난한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가장 똑똑하고 궁극적인 생존의 기술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그 정답은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경제 지표와 역사가 결국 말해주게 되겠죠.